라디오로 사연이 하나 올라와서 간단하게 솔루션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2 남아인데 부모와 사이가 심하게 안 좋습니다. 엄마인 저는 일단 달래보며 졸업만 시키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저는 꺾었다 생각하고 말, 행동 모두 아주 함부로 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꺾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나 봐요. 하지만 아빠는 본인 뜻대로 휘둘리지 않고 어렵다 보니 아빠 앞에서는 좀 덜하고 저와 있을 때 아빠에 대한 쌍욕을 서슴없이 합니다.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 욕에 대해 이해하고 가볍게 넘기라 하시지만 너무 자주 여러 번 저렇게 막말과 화를 내는 애를 보며 참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드시죠? 아니 힘드십니다. 부모에게 여기선 그냥 쌍욕이라고 얘기했지만 들을 수도 없는 욕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죠. 부모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욕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된 애한테 미친년아, 뭐 같은 뭐뭐야, 뭐 이러고 들으면 죽고 싶죠. 그리고 남편은 없는데 아빠를 향해서 무슨 새끼야 이래가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해대고 그러면 부모는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참담하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아이를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이거를 가볍게 넘겨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대는 저희의 감정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게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6.25를 겪었고 심지어는 제 어머님은 31년도 생이시니까 일제시대를 겪으셨습니다. 핍박과 압박 이게 주된 정서였죠. 그러니까 많이 무서웠고 감히 어디 어른들 앞에서 자기 감정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부모가 우리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모 앞에서 엉엉거리고 울어보지도 못했고 울으면 울지 마라는 친절한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기억을 해보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뚝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웃긴데 어떻게 우는 애한테 그 뚝 소리 한마디로 너 울음을 그쳐라고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감정폭력을 할 수 있었을까? 너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좀 물어봐 주지. 뚝! 어떻게 이렇게 뚝! 이러면서 눈물을 참으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40대, 50대들 다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 치유하면서 제가 많이 울어보십시오 얘기하면 눈물을 참는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이고 박사님 울려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제 친구랑 통화하는데 제 친구가 지금 열렬하게 자기 치유 중인데 김지연이 눈물이 안 난다고 안 나는 눈물을 어떻게 내냐고 막 이러고 저한테 생떼를 부려서 제가 새벽 2시까지 그냥 울어 이러다가 자자 이러고 잤는데 울 수도 없습니다. 저희 세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울 수가 없죠. 근데 이 아이들은 쌍욕을 하네요. 이 아이들은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욕이라는 형태로 막 쏟아내네요. 니네가 나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니네가 나를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라고 욕이라는 걸 빌려서 자기 감정을 막 표현하네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걸 잘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주고 우리 아이가 아프구나.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아이의 욕하는 게 지금 치유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나면 이 아이 진짜 치유됩니다. 제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등교 거부하고 엄마 속 좀 새기는 애들 저랑 상담하시면 첫 마디가 박사님 안쓰럽다가도 미워요. 그리고 밉다가 보면 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세요. 근데 결국은 한 번의 상담만 끝나고 사무실 문 열고 나가시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아이에 대한 미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이의 그 행동이 미운 건 내 마음에 그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았고 그리고 또 그 미움이 내 안에 쌓여 있고 그 증오를 통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게 그냥 믿기만 하죠. 어떤 미친놈이 미친 짓 하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최소한 나처럼 감정을 억제하면서 지 감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슬퍼도 울 줄도 모르고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은 안 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자신과 만나고 억울하고 신경질 나고 자기를 그렇게 사교육으로 내몰고 그리고 막말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얕잡아보고 하찮은 사람으로 만든 그런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 억울합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얘기한 그 많은 말들 속에 그 밑에 마음에 결국 아이는 하찮은 아이란 느낌을 받게 했다는 걸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너 때문이야. 너 공부 안 해도 평생 벌어먹을 돈 벌어놨다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아이에게 위로로 들리십니까? 아이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이 하찮은 새끼야.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밥벌어지처럼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밥만 먹으면 되잖아. 노력하지 마. 노력 안 해도 된다는데 왜 학교 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들리죠. 끊임없이 하찮은 새끼로 만드는 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죠. 근데 좋은 의도가 아이를 왜 이렇게 병들게 했을까요? 부모 자신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욕을 합니다. 욕하는구나. 너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네가 지금 견디기가 힘들구나. 너 되게 잘나고 싶은 놈인데 이미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어떡하니? 엄마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걸 참고 견딘다고 바라보시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니 저항감이 커질 것이고 아이는 더 큰 욕을 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부수고 물건을 때려 부수겠죠. 그런 저항감이 없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너무 아파서 어떡하니? 너 많이 힘들겠다. 네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전달되면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욕이 줄을 거고 이 아이가 어느덧 순해지기 시작할 거고 엄마 그래도 전문대학은 가보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결국은 감정이 완전히 절제되어 있는 부모의 완벽한 공감 그리고 기다림 이게 답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시지 않는다면 아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견디시되 공감하면서 견디십시오. 저 아이 많이 아픈 아이구나.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합니다. 그게 답입니다.